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회귀계수를 한번 추정해 보죠.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 y를 종속변수라 하고 이 x를 독립변수라고 하면은 요 직선의 이 계수를 찾는 것이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b를 베타라고 하고 이 알파 이것을 절편값이라 합니다. 이 회귀식에서 이 추정된 이 회귀값을 y 해시라 하고, 근데 이제 실제 그 값을 예측을 하지 못하죠. 이 부분을 에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실제 값과 y 핵값 이 차이가 에라라고 하는데, 요 에라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a와 b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최소자승법이 있겠고 최소자승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최소작승법을 이용해서 단순 회귀 분석에 단순 회귀 분석을 하고 단순 회귀 분석에서의 이 단순 회귀선의 이 절편값과 회귀 계수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그 수식을 간단하게 쓰면 우리가 실제 값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베타 xi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i 이렇게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이러한 회귀식을 우리가 가정하고 실제 값은 y라고 놓고 y하고 y hat y 이것은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제 추정해 가지고 나온 값을 y hat이라 그러는데, 요 값을 최소화하는 거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요것의 제곱의 값을 어떻게 평균해서, 그렇죠, 요 값을 가장 최소로 하는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여기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y hat을 요 식을 이걸 에라라 그러면 요 식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1원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나요? 2원 1차 방정식이라 그러나요? 변수가 두 개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두 직선,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요 두 직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이죠. 직선이 아니라 이제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정규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정규 방정식의 정규 방정식을 푸는 거고, 알파 베타 값을 찾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결과만 알려주면, 이 베타는 결국 시그마 xi-x, 이것은 x 값의 이제 독립배분수의 이제 평균값이고요. y 바, 이것을 xi-x 바의 제곱. 나중에 알겠지만 이것은 이 베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이제 베타라고 볼 수 있고, 이 알파 값은 실제 그 y의 평균 값에서 요 추정된 이 베타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x의 평균 값을 뺀 값. 그것을 바로 이 알파를 추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알파, 베타의 이 추정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파이썬으로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컬렉션 모듈에서 카운트하고 디폴트 딕셔너리 딕트 이거 좀 가져오고 매스 랜덤 이거 좀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 예제는 이 친구들 휴대폰 사용자의 친구 숫자를 number of friends라고 하고 데일리 하루 이렇게 이용자 시간 매일 휴대폰에 접속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휴대폰 사용자가 많으면 휴대폰 접속 시간이 많아질 거다 라는 이런 가설을 우리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것은 접속 시간은 종속 변수, 요것은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죠. 요것은 이제 독립 변수. 그렇죠. 독립 변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회기식이 이제 추정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xi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이제 t 값 또 유의수진 알파 값으로 요 회기식이 얼마나 실제 그 값들을 잘 대변하는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베타가 0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수와 휴대폰 접속 시간은 상관이 없다. 이게 기무가설인데 사회과학에서 논문을 쓸 때 논문에서는 가설을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실제는 기무가설이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관심이 있어 하는 새로운 사실을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친구가 많을수록 휴대폰 접속 시간도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요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이렇게 거꾸로 기무가설 대신에 대립가설을 이용해서 논문에서 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면 뭔가 새로운 발견이다. 그렇죠? 이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면 결국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일단 요 리스트 형태로 친구들 숫자, 이 친구들이 203명이 있는데 휴대폰 각각 친구들이 친구 숫자와 매일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두 몇 개 있냐? 그러니까 203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몇 개만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number of friends, daily minutes good 이거 사용하는 거 이것을 VW라고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두면 몇 개 앞부분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서 변수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이 단순 회귀 분석에서 그 회귀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통계량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 상관계수 끝나고 나서 요 상관계수하고 이 또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든지 또 공분산과 또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거죠. 계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x의 값들을 모두 다 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개수로 나눈 것이 평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개별 값에서 평균 값들을 뺀 것들을 우리가 d민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죠. 그것은 개별 값에서 그렇죠. 개별 값에서 각각의 평균 값들 뺀 것을 우리가 d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뭔가 값이 이제 각 개별 값에서 평균 값들 뺀 것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정의가 됐다고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에서도 또 보겠지만 또 다들 알 수 있겠지만 알겠지만 이 sum of squares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여기 이 DOT라고 하는 이름은
내적이라기보다도 각 개별 원소들의 값들을 그냥 곱한 거예요. 곱한 것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더한 것, 이것을 DO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적이라고 쓴 것은 좀 지워야지 되겠네요. 그냥 sum of square.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아까 그 주어진 그 변수들 있죠? 그걸 VW라고 하고 각각 요것을 sum of square 계산한 거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 했고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sum of squares라 놓고 여기 있죠. DOT라고 정의한 것을 리턴 값으로 하면은 sum of square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 2, 3이 있다 그러면 1, 2, 3의 평균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 값에서 요거의 평균 그러니까 1, 2, 3이 이거 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2잖아요. 그래서 1 빼기 2, 또 2 빼기 2 또는 3 빼기 2 개별 값에서 어떻게 되죠? 각각의 평균 값을 제곱한 거죠. 그쵸? 제곱한 것들을 개수로 나눈 거. 그렇죠?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표본 분산이니까, 거기서 2를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이제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매스 모듈에서 sqrt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sum of squares, 그 다음에 variance,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우리가 아까 정의한 DOT 있죠. 그러니까 각각 개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이거죠. 결국 이런 값들이 203개가 있었잖아요. XI에서. 그렇죠? 각각 개별 값에서 이거 평균 값들 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들 각각 이것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또 종속변수에서 종속변수의 그 평균 값을 각각 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DOT는 곱한 것을 더하는 거죠. 더한 것을 개수로 나눈다. 개수가 n개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 그 개념을 이용한 거니까 n-1로 나눠지면 공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공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요 공분산, xy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는 이제 STEVX.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를 STDEVY 이렇게 하면 두 개 값이 다 양수일 때 아까 있던 그 값 여기 정의한 거 있죠. 상관계수 정의한 거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리턴 값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코릴레이션이 잘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의 이제 회귀 계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x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y를 이제 종속변수라고 하면 요 베타 값이라는 것은 보통 회귀계수라고 하고 이 알파는 절편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코릴레이션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 이걸 나눈 거죠. 결국 이거 똑같아요. 이 베타라는 것은 이것을 잘 조정해보면 코베리언스 XY 값을 각각의 XY 아까 우리가 이미 그 상관계수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요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Y 이것을 각각의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곱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걸 베타고요. 그럼 알파는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죠. Y의 평균 값에서 여기 구한 베타 값 곱하기 x의 평균값 하면은 알파 값이 나오죠.
그래서 list square fee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거기에 리턴 값은 회귀 개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턴 값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이제 정의하고 아까 x, y 값 또는 vw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하면은 여기 요것은 뭐죠? 이건 알파 값이고 회귀개수 값은 어떻게 0.9038 이렇게 회귀개수 값을 우리가 추정한다 하는 거죠. 요거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회귀개수는 어떻게 되죠? 22.94 플러스 0.903 곱하기 x. 여기는 친구들 수가 되겠죠. 친구들 숫자. 그 다음에 여기는 휴대폰 사용 시간. 친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 1의 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 시간도 높아진다. 플러스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0.903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t값 혹은 알파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추후 우리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가 일단 요 회귀개수 값을 또 추정하고 요걸 한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정하는지 그걸 좀 살펴본 후에 나중에 요거의 에라 값을 이용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요것보다도 더 나은 그런 개수값이 존재하는지 회귀개수값이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아까 변수들을 x, y라고 제가 넣었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게 회귀개수 추정한 리턴 값이죠. 그거 알파, 베타로 놓고 이 y의 평균 값을 y 바라고 놓고 그 다음에 예측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이것은 예측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y 햇을 구하는 겁니다. y 햇을 구하는 것은 y 햇은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요. 베타 햇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값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어떻게 되죠? 이 프리딕트 함수에서 나오는 이 리턴 값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라라고 하는 것은 요 실제 값에서 요 y 이게 바로 y 햇이잖아요. 요거 값을 뺀 것이 바로 이 에라고 요 에라를 전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제 y가 203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y 햇도 203개가 있으니까 y 햇에서 어떻게 되죠? y 값들 이렇게 뺀 것들을 나중에 다 더하려고 그래요. 제곱한 것을 더하려고. 그렇죠? 더해서 여기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를 조정을 해가지고 요 값이 가장 적은 그 알파 베타를 구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분 통해 가지고 정규 방정식 이용하면 바로 알파 베타가 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경사하강법으로 하는 경우는 요 에라를 계속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알파 베타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찾는다 하는 것이 이제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함수들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하기 전에 한번 요 x, y 값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단계를 우리가 거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x, y 값에 이것은 친구들 숫자고 이거 y는 사용 시간이잖아요. 휴대폰. 거기에 있는 각 개별 값들을 가져와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x, y가 있다 그러면 x의 리스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y에도 1, 2, 3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럽시다. 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각각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i라고 하는 것은 이 x 변수의 첫 번째, y 변수의 첫 번째 것을 각각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 햇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리턴 값, 베타 값, 알파 값 구했잖아요. 그럼 yhat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제일 첫 번째 여기 203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는 계속 데이터가 여기도 20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것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것 가져와서 여기다는 친구들 숫자 곱하기 아까 구한 거 0.9 얼마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알파가 22. 얼마라 그랬잖아요. 그걸 계산한 걸 y 해시를 해가고 이게 우리가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측 값이 계산이 되면 에러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 값에서 y hat 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total sum of square의 에러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 에러를 제곱한 것을 제가 이제 에러 sum이라는 변수에다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더하려고 그래요. 요 제곱. 이 제일 첫 번째 것은 y 햇이 이렇게 뭔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나오겠죠. 요거 제곱한 것을 하나 저장을 해서 에러 썸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넣었죠. 그렇죠? 넣어가지고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sum1이라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sum1은 이제 처음 0이라 넣고 넣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음 두 번째 포문을 돌아가면 계속 두 번째 y 햇의 너무 지저분한가요? y 이 햇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실제 값의 두 번째 제곱한 거 또 더해지죠? 자, 폼은 세 번째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y3 이 햇, 그 다음에 y3 세 번째 값 이렇게 계속 더해져서 나온 것이 결국은 sum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 y 바라는 거 요것을 우리가 구하게 이거 실제 y에서 y 바의 이 제곱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회기선이 설명하는 부분 y 햇 빼기 실제 값하고 이 총 변동 실제 값에서 전체 y의 평균값을 제곱한 것들의 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 스퀘어 d min y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요걸 하는 이유는 r 스퀘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r 스퀘어라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SST Total Sum of Square에서 SSR 이 회귀 리그레션이 설명하는 변동분 요것을 r 스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r 스퀘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sum 2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 스퀘어는 1 빼기 ss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총 변동분의 에러 부분을 1에서 뺀 거. 그래서 요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ssE를 SST로 나눈 것을 1에서 뺀 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제가 쓴 거죠. 그래서 sum2라고 하는 것은, 여기 sum2 처음에 0 넣었죠. 그래서 이게 square d min y라고 하는 거 봐보죠. 실제 y 값에서, 개별 첫 번째 y 값이 있겠죠. 폼은 첫 번째 돌 때. 그 다음 y 반은 전체 종속 변수의 y의 평균값이 있겠죠. 요것을 제곱한 것이죠. 요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포문을 돌아가니까 그것을 계속 더하게 되겠죠. 첫 번째 포문일 때는 y1 빼기 y의 평균값에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y 값에서 y의 평균값 제곱한 거. 쭉 해서 이게 203개 데이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SST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 뭐 상관없습니다. 요게 뭐죠? 에라잖아요. 그렇죠? 에라 부분.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쭉 1, 그 다음에 y2 빼기 y 쭉 이렇게 쭉 넘어가면 요 부분은 SSE.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SST. 그래서 1 빼기 SSE를 SST로 이렇게 나눈 거. 이것을 R스퀘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 R스퀘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R스퀘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좀 깔끔하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서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sum1, sum2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자 살펴보면 자 이것은 y햇을 계산했죠. 에라를 계산했죠. 에라의 제곱 sum of square 에라를 계산했죠. 그렇죠? 그래서 sum of square 에라 값 이거 계산한 걸 우리가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total sum of square 이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죠? 실제 y에서 y의 평균 값을 제곱한 것을 시그마 다 더한 거 그것을 이렇게 리턴 값으로 이렇게 표시했죠. y의 그러니까 평균 값이 이게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값에서 개별 이 v 그러니까 각각 이건 뭐예요? d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값에서 이것은 아까 정의할 때 yi-y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어떻게 제곱하는 것을 제곱한 것을 어떻게 더한다? i는 1부터 203개까지니까 203개까지 더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앞에 있던 그 값, 이거 sum of square는 19760이 나왔고, 여기 19670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똑같이 한번 19670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정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 계수라는 것이 뭐냐? 총 변동분에서 회기선이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R 스퀘어 값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SSE를 SST를 분모라고 SSE는 분자를 하죠. 요 값을 1에서 뺀 거, 이게 바로 R 스퀘어 값입니다. 리턴 값은 요걸 우리가 똑같이 여기다가 정의해주면 되겠죠. 1 빼기 sum of square 에라. 실제 에라가 있는 부분, 에라의 부분, 그 다음에 이건 total sum of square. 만약 이 회기식이 잘 설명이 되었다 그러면 요 에라, 이 sum of square 에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1에서 이걸 빼니까 R 스퀘어 값은 커지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커질수록 이 회기선이 잘 추정하고 있다. 잘 이렇게 회기 계수가 잘 추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스퀘어는 1보다는 작아요. 제곱이니까 0보다는 크고요. 0.3291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총 회기식이 설명하는 부분은 편의상 뭐 한 32%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회기계수를 우리가 추정하는 걸 한번 해봤고 요걸 이용해서 에라를 계산하고 sum of square 에라, total sum of square 에라를 계산을 해서 결정 계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